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 딸의 친구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평생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 그녀가 받은 배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일 수도 있어요. 김정숙 씨, 58세, 평범한 중년주부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8년을 한결같이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여보, 아침 드세요. 오늘도 일찍 나가시는 거죠?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남편 박철수 씨는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현장 관리자입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죠.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오늘 수진이 친구 또 온다며? 요즘 자주 오네. 수진이는 이들 부부의 딸입니다. 27살,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네, 민지라는 친구인데 정말 예쁘고 착해요. 수진이가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래요. 그래? 나도 한번 제대로 인사해볼까? 이때까지만 해도 정숙 씨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친구가 자주 놀러 오는 게 좋았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딸 수진이와 친구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또 놀러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뭘, 언제든지 와. 수진이 친구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민지는 24살, 키 170cm의 늘씬한 몸매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죠. 어머님, 정말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여요. 허허, 민지야. 그냥 집에서 해먹는 반찬인데 많이 먹어. 그때 남편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여있네. 수진아, 친구 소개 좀 해줘. 아빠, 제 친구 민지예요. 민지야, 우리 아빠.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지라고 해요. 그 순간 정숙 씨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안녕. 수진이가 많이 얘기했어. 반가워. 수진이가 아버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정말 멋있으시네요. 민지의 말에 철수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58세 중년 남성에게는 젊은 여성의 칭찬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거든요. 자, 다들 앉아서 저녁 먹어요. 식사 시간 내내 철수는 민지와의 대화에 유독 집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자주 했죠. 민지는 뭐 하고 있어? 지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아직 취업이 안 되어서요.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더라. 우리 때와는 다르네. 맞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아저씨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현장에서 일하시고. 정숙 씨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피곤하실 텐데 일찍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젊은 친구들과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날 밤 민지가 집에 간 후에도 철수는 계속 민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지 참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네. 수진이가 좋은 친구를 뒀어. 그러게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어서 고생하고 있다니 안쓰럽네.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숙 씨는 남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저 젊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민지는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나타났죠. 어머님 또 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언제든 와. 여기가 네 집이야. 민지가 올 때마다 철수는 일찍 집에 왔습니다. 회사 일로 늦는다던 남편이 갑자기 시간을 맞춰 오기 시작한 거죠. 민지 왔네. 잘 왔어.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민지는 오늘 뭐 했어? 철수는 민지에게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일상을 묻고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용돈까지 건네주었죠. 민지야, 이거 받아. 젊은 친구가 돈이 궁할 때가 있을 거야. 아저씨,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 딸 같은 친구인데 뭐. 정숙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여보, 민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수진이 친구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그래도 너무 챙기시는 것 같아서 괜한 오해라도 받으면 어떡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착한 아이라서 잘해주는 건데. 남편의 반응에서 정숙 씨는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이해해 주었을 남편이 짜증을 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숙 씨는 우연히 남편과 민지가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지야, 요즘 힘들지?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같은 분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면 기분 좋아지는데? 우리 집에 자주 와. 언제든 환영이야. 정숙 씨는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온기를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민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요즘 민지만 오면 달라져요.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제가 느끼기에는 당신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왜 민지한테만 그렇게 달라져요? 아이가 딸 같아서 그런 거지.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하지만 정숙 씨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죠. 며칠 후 정숙 씨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민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도 민지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내일도 시간 있으면 만날까? 네, 좋아요. 어머님 모르게 만나요. 정숙 씨는 이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철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당신 민지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그냥이 뭐예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딸 또래의 여자애와 몰래 만난다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상담해주고 있는 거야. 상담을 왜 몰래 해요? 왜 저 몰래 만나요?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민지와의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인정할게. 민지와 만나고 있어.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죠.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필 딸 친구와?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민지가 좋아진 거야. 좋아진다고요? 그 애가 우리 딸 나이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철수의 말에 정숙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민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당신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해. 하지만 나는 민지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 순간 딸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수진아, 너 아빠가 너 친구 민지와 네? 무슨 소리예요? 정숙 씨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아빠가 내 친구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작은 일로 다툰 거야. 그럼 다행이에요. 저 민지랑 약속 있어서 나갈게요. 수진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당신 정말 민지를 선택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민지가 더 좋아. 38년이에요. 38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그게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가볍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정숙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정숙 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민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후 며칠간 정숙 씨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는 갑자기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회사 후배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인데 무슨 급한 일이에요? 현장 문제라고 하네.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30분 후 정숙 씨는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남편을 따라간 정숙 씨.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숙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철수와 민지.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카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딸 또래의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요. 더 충격적인 건 철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고 행복한 얼굴이었거든요. 카페에서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정숙 씨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지야, 이런 곳에서 만나니까 더 좋네. 집에서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저도요, 아저씨와 단둘이 있으니까 편해요. 집에서는 항상 눈치가 보여서. 미안해. 우리 집사람이 좀 예민해서 괜한 의심을 많이 하거든.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가 제게 잘해주시는 마음, 저는 알고 있어요. 정숙 씨는 이 대화를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예민하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는 민지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아저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숙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말이죠. 1시간 후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그래요? 무슨 일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현장 문제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 정숙 씨는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남편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요. 힘드셨겠어요. 씻고 쉬세요. 응, 그럴게.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에게 직접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오늘 어디 갔었어요? 응? 말했잖아. 회사 후배 도우러 갔다고. 정말 회사 후배 만났어요? 당연하지. 왜 그래? 정숙 씨는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었죠. 당신 오늘 민지와 만났죠?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민지와 왜 만나? 카페에서 봤어요. 당신들이 다정하게 앉아 있는 걸. 당신이 따라온 거야? 네, 따라갔어요.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목격당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알았어. 맞아. 민지와 만났어. 왜요? 왜 저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애를 만나야 해요? 당신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계속 의심하고 눈치 주는데.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당신 행동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딸 또래 여자애와 몰래 만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철수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들키고 나니 오히려 당당해진 거죠. 나도 사람이야. 집에서는 맨날 잔소리만 듣는데
민지는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줘. 잔소리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잔소리했어요? 맨날 하잖아. 일찍 들어와라, 몸 조심해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게 잔소리예요? 그게 걱정이고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와서 사랑이라고 해? 당신은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잖아. 정숙 씨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38년이 그저 습관이었다는 말에요. 습관이라고요? 38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산 게 습관이라고요? 맞아.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습관일 뿐이야. 사랑은 없어. 그럼 민지한테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민지와 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숙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사랑이 습관이라고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딸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 싸우시는 거예요? 수진아, 요즘 너무 자주 싸우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내 친구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치고는 너무 심하게 싸우시는 것 같은데요.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네? 아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철수의 차가운 말투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수진아, 네 방에 가 있어. 엄마 아빠가 얘기 좀 할게. 네, 알겠어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당신 정말 민지를 택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민지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줘. 그럼 우리는? 38년은? 수진이는? 수진이는 이제 다 컸잖아. 그리고 당신도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거야. 혼자 살라고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쳤다고 해.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그날 밤부터 철수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외출하기 시작했죠. 정숙 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요. 어느 날 수진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말도 안 하시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민지 언니도 요즘 안 와요. 정숙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지가 안 오는 이유는 이제 아빠와 따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민지가 안 온다고? 네,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바쁘다고 하네요. 수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아빠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정숙 씨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철수와 민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본 거죠.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에요.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딸 또래의 여자와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철수와 민지를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뭘? 오늘 시장에서 봤어요. 당신과 민지가 손잡고 걷는 걸. 그래서? 그래서라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나는 내 마음에 솔직한 거야. 40년을 함께한 내가 아니라 딸 친구라니. 당신 미쳤어? 또 시작이네. 나는 더 이상 집안일 기계 같은 네가 아니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철수의 말에 정숙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집안일 기계라고 표현한 거였거든요. 집안일 기계라고요? 38년 동안 당신과 수진이를 위해 살아온 제가 기계라고요? 맞아. 감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기계 같아. 감정이 없다고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게 언제 일이야?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뿐이잖아. 정숙 씨는 남편의 냉정한 말들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8년의 사랑이
이렇게 부정당하다니요. 그럼 민지는 뭐가 다른데요? 민지는 나를 남자로 봐줘. 당신은 그냥 가장으로만 봤잖아. 그럼 저도 여자예요? 저도 당신의 아내라고요.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냥 수진이 엄마일 뿐이야. 그 순간 정숙 씨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도 남편을 붙잡을 이유도 없어 보였거든요. 알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수진이만큼은 다치게 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철수는 딸에 대한 걱정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정숙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과연 민지는 정말 철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정숙 씨는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수진이가 대학 동기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거였죠. 미영아. 요즘 민지 언니 연락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해. 정숙 씨는 수진이의 전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민지 언니가 뭐라고? 우리 아빠 퇴직금 얘기를?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철수의 퇴직금에 대해 얘기했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민지 언니가 우리 아빠 돈이 많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돈이 많을 리가 없는데. 미영아, 민지 언니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정숙 씨는 전화 내용을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 민지 언니가 중년 남자들은 외로워서 돈 쓰기 쉽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숙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야,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야. 민지 언니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 미영아. 나도 좀 더 알아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은 수진이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를 찾아왔죠. 엄마와 얘기할 게 있어요. 뭐니? 민지 언니에 대한 건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 민지 언니가 대학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돈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돈 얘기? 네, 우리 아빠 퇴직금이 많다고. 그리고 중년 남자들은 외로워서 돈 쓰기 쉽다고.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지의 진짜 목적이 돈이었던 거죠.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미영이가 직접 들었다고 해요. 엄마, 설마 민지 언니가? 정숙 씨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왜 그렇게 철수에게 접근했는지, 왜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수진아, 민지 언니가 또 뭔 얘기했는지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왜요? 정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숙 씨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죠. 그냥 궁금해서. 민지가 요즘 자주 안 오잖아. 알겠어요. 좀 더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혼자 민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민지가 처음 왔을 때부터 철수의 직업과 회사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았던 것, 퇴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였던 것. 다음 날 정숙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이가 민지의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온 거였거든요. 엄마, 정말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뭔데? 민지 언니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니? 작년에도 다른 중년 아저씨와 만났었다고 해요. 그분도 퇴직을 앞둔 분이었다고. 정숙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이런 일을 계획적으로 해왔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는데? 민지 언니가 돈을 받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그 아저씨는 아내와 이혼까지 했는데 정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수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이 얘기 정말 확실한 거니? 네, 민지 언니와 친했던 친구가 직접 해준 얘기예요. 그 친구도 민지 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정숙 씨는 즉시 철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날 밤 늦게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다녀왔어.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또 민지 얘기야? 네, 민지에 대한 진실을 알았어요. 진실. 무슨 진실? 민지가 당신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민지가 친구들한테 당신 퇴직금 얘기하고 중년 남자들은 돈 쓰기 쉽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작년에도 다른 중년 남성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해요.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고. 철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숙 씨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민지는 그런 애가 아니야.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지갑에서 돈 없어진 적 없어요? 철수는 그제야 생각해봤습니다. 최근에 민지와 만날 때마다 돈을 썼던 것, 민지가 항상 비싼 곳을 선호했던 것, 그건 내가 기꺼이 해준 거야. 기꺼이요? 민지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민지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민지한테 돈 얘기를 꺼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시험하고 싶지 않아. 시험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 순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뭔데? 민지 언니가 친구들한테 아빠를 호구라고 불렀다고 해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구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빠 퇴직금으로 뭘 할지 계획까지 세웠다고 해요. 그럴 리가. 이제 믿으시겠어요? 민지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노린 거예요.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아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지 언니한테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민지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니야.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민지한테 직접 물어볼게. 물어본다고 진실을 말하겠어요? 이미 당신을 속이고 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다음 날 철수는 민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카페에서 만난 철수와 민지. 철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 맞지? 당연하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지?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들한테 내 퇴직금 얘기하고 나를 호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저씨,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저는 아저씨를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그럼 작년에 다른 남자와 만난 건 뭐야? 이때 민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그럼 정말 사실이었구나.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저씨한테 접근한 건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아저씨도 재밌었잖아요. 젊은 여자와 만나는 기분 좋았잖아요. 서로 윈윈 아니에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 아저씨가 저한테 한 게 사랑이에요? 그냥 늙은이의 헛된 꿈이었을 뿐이에요. 민지의 말에 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연기였죠. 솔직히 아저씨 같은 아저씨와 진짜 사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알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아저씨, 이미 받은 돈은 안 돌려줄 거예요. 민지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철수에게는 추호의 미안함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쫓았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과연 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미 깨어진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민지의 진실을 알게 된 철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38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쫓았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8년을 버렸다고? 대술에 취한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여보, 나왔어. 취했네요. 민지 만나고 온 거예요? 민지는 이제 끝났어. 당신 말이 맞았어. 정숙 씨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여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다시 시작이라고요? 38년을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용서요?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 기억해요? 저를 집안일 기계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한 말이야. 정신 나간 상태에서 한 말이 진심 아니에요? 38년이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철수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져요? 38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돼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의 취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죠.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걸 어떻게 해요? 수진이의 말에 철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다시 잘할게. 예전처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 예전처럼이라고요? 이미 다 깨졌는데요. 아빠가 깨뜨린 건데요. 수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아빠가 얘기할게. 엄마도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 너머로 부모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민지한테 완전히 속았어. 돈만 노린 거였어. 그래서 이제 다시 저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까? 안 돼요. 저는 이미 당신을 포기했어요. 정숙 씨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당신이 민지와 있을 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38년 동안 저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 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고. 철수는 자신의 말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했어요. 또박또박 했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 기계고 습관적으로 사는 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수진아. 저 집 나갈래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창피해요. 수진이의 말에 철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딸마저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친구네 집에 가서 며칠 있을게요. 수진아, 안 돼, 집에 있어. 싫어요. 이 집은 이제 집이 아니에요. 수진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17살 딸이 가출까지 하게 된 거죠. 수진이가 나간 후 집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대봤죠? 수진이마저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해요. 수진이는 돌아올 거야. 돌아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상처는 다 받았는데. 여보, 정말 우리 끝인 거야? 끝이에요. 당신이 끝냈어요.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갔고 철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후회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달라질게. 달라진다고요? 58살이 되어서 무엇을 달라져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이미 늦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세요. 보기 싫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민지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마음에 제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정숙 씨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없었죠. 엄마, 저 왔어요. 수진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는? 아빠는 집을 나가셨어. 철수는 정숙 씨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정말요? 아빠가 나가셨다고요? 며칠 전에 나가셨어.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홀가분해. 하지만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30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쉬울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야 해.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을 나간 철수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았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철수는 정숙 씨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정숙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야. 왜 여기 와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보, 나 정말 달라졌어. 민지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 달라졌다고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이제 와서 깨달아봐야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 순간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 보고 싶었지?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는 아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스럽지만 여전히 아빠였거든요. 아빠,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없어요? 수진아, 아빠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수진아, 들어가자. 아빠와는 얘기 끝났어. 엄마, 제발.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정숙 씨는 수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홀로 남겨졌죠. 극적인 순간 철수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정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였죠. 과연 이 가정은 정말 끝인 걸까요?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철수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와 수진이는 둘만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정숙 씨는 수진이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와 얘기할 게 있어. 네, 뭐예요? 엄마가 일을 시작하려고 해. 일이요? 38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내 일을 찾고 싶어. 정숙 씨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아서 설레기도 해. 그럼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둘이서 힘내보자.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죠. 한편 철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내며 매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었구나. 어느 날 철수는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소중한 조언을 들었죠. 철수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바보였으니까. 바보인 건 맞지만 진짜 문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야. 이제 와서 깨달아봐야 뭐해. 이미 늦었는걸.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방법이 있을 거야. 동료의 말에 철수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방법이라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행동으로? 내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도움이 필요할 때 조용히 도와주는 거야. 철수는 동료의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가 일자리를 찾아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을 철수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숙 씨는 나이 때문에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철수는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철수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정숙 씨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결해줬죠. 며칠 후 정숙 씨에게 한 카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저희 카페에서 일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아요. 오히려 경험 많으신 분이 필요했어요. 정숙 씨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찾은 거였거든요. 수진아, 엄마 일자리 구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이 일자리가 철수의 도움으로 생긴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정숙 씨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사장이 정숙 씨에게 진실을 말한 거였죠. 정숙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뭐죠? 정숙 씨를 저희 카페로 추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추천이요? 네, 정숙 씨 남편분이세요. 정숙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분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추천했다고요? 네, 그분이 정숙 씨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은 나서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지만요.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철수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일자리 사실 아빠가 도와준 거였어. 네, 아빠가요? 아빠가 카페 사장님께 엄마를 추천해 준 거래. 아빠가 왜 그런 일을? 아마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만나보세요. 뭐라고? 아빠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수진아. 저도 아빠가 믿고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정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철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만나긴 만나겠지만 다시 함께 살자는 얘기는 안 들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정숙 씨와 철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여보, 만나줘서 고마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먼저 일자리 일로 미안해. 네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내 잘못으로 네가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직접 나서면 받지 않을 걸 알아서 철수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이제 와서 깨달아봐야 뭐해요. 여보, 나 정말 달라졌어. 다시 한 번만. 안 돼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정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38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보, 하지만 고마워요. 일자리 도와주신 것.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우린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 자리는 없어요. 철수는 정숙 씨의 단호한 말에 절망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이제 수진이한테라도 잘해주세요. 아빠니까. 수진이는 만나줄까?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며칠 후 수진이는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 용서할 수 있니? 아빠를 용서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기도 힘들어요. 수진아, 아빠는 여전히 제 아빠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알겠어. 아빠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아빠 없이도 잘 살고 계세요. 그래. 엄마가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아빠도 이제 진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와 수진이는 둘만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죠. 정숙 씨는 카페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대학에 진학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학 생활은 어때? 좋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다행이야. 엄마도 일하는 게 즐거워.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뭘? 아빠와 헤어진 것.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정숙 씨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편 철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마기를 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삶이 뭔지 알 것 같아. 철수는 더 이상 정숙 씨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나마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어느 날 정숙 씨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손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정숙 씨가 만드셨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정숙 씨요? 혹시 커피 배우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커피를 배운다고요? 네. 저는 바리스타 학원을 운영하는데 정숙 씨 같은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정숙 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1년 후 정숙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카페 어때?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정숙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내리는 커피와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죠. 어느 날 철수가 멀리서 정숙 씨의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야. 철수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죠. 수진이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졸업하면 엄마 카페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넌 내 꿈을 먼저 이뤄. 제 꿈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해요.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를 만나볼까요? 갑자기 왜? 그래도 졸업하는데 아빠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수진이는 철수를 만나 졸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졸업해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벌써 아빠도 축하해주세요. 고맙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빠는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어.
철수는 진심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죠. 아빠, 엄마 카페 보신 적 있어요? 멀리서 본 적은 있어. 엄마 정말 잘하고 계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그게 다행이야. 아빠가 못해준 걸 엄마 스스로 이뤄내셨구나. 졸업식 날 정숙 씨와 수진이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강하게 견뎌주셔서 제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멀리서 철수가 졸업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죠. 수진아, 졸업 축하한다. 그리고 여보, 고생 많았어. 철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줄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수진이는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 정숙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강한 여성이었죠.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저도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워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수진아, 사람은 결국 곁을 지켜준 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엄마는 이제 알겠어.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 거죠. 결국 정숙 씨와 수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38년을 바친 결혼 현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죠. 사람은 결국 곁을 지켜준 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믿어주고 지켜주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숙 씨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립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